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 부정선거의 그 논쟁이 나오기 이전부터 사전투표의 의미를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사실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나 개인적인 일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처한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투표일에도 자기가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사전투표가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리가 넓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투표장을 방문해서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전투표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3일 시행될 조기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도록 현재의 선거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 4.10 총선, 그 다음에 3.9 대선, 그 이전에 4.15 총선 등 어떤 그 총선과 대선 때 보면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캠페인하고 서로 간에 사전 투표에 통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홍보가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 지역구, 내가 거하는 공간에서 그곳에서만 사전투표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을 텐데 한국의 사전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개인 신분증 확인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 강원도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강원도에 계신 주소지를 가진 이분이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전투표가 불확실하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만 집중하자, 이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전투표 인수 조작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 안 했어요, 사전을. 그런데 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했다고 무언가 조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게, 실시하지 않는 게 제일 확실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이분들이 적극 나서서 발언하고 사전투표 폐지 운동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현재 사전투표 시스템은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 확인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그거하고 통합선거인 명부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여러 가지 주장과 증거 자료들을 저도 충분히 영상으로 관련 자료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투표자 명부와 실제 투표자가 투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투표용지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선거의 4대 원칙에 보면 비밀선거라는 거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투표를 했는지 영희가 투표했는지 놀부가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틀 안에 갖추다 보니 투표용지에 제가 했는지 아니면 김아무개가 했는지 이아무개가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투표 가지고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 정부와 선관위와 또한 그 정당들은 이 부분을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행 투표용지에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투표용지 검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한다면 역시 대선이나 총선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부정선거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들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비밀선거라는 원칙에만 사로잡혀서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표현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SNS가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정 정당을 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의 그 선거의 원칙에 붙들려만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적극 나설 것인지, 또 이러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여기에 공감하고 적극 나설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투표했는지 개표 후에 확인하게 된다면 저희 많은 부정선거 논쟁과 논란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혹 제기로 끝나고 그런 건 없다고, 부정선거는 없다고만 앵무새와 같은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선관위는 또 법원에서도 그런 앵무새 답변을 하지 말고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